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10월 4일 유럽연합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시작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당 보조금 문제로 시작됐고, 올해 3월 달에 그에 대해서 뭔가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6월 달에는 최대 38.1%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중국 정부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부 업체, 브랜드에 따라서는 추가 관세 액수가 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중국 정부 당국의 강한 반대 의견 때문에 또는 유럽 내에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타결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요. 찬성이 10개, 기권이 12개, 반대 5개로 이태리하고 프랑스는 찬성했고 독일은 반대했습니다. 이 유럽위원회 투표는 일반 투표하고는 달리요. 인구 비례를 감안하기 때문에 특정 다수결 투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발언권이 세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났고, 이제 이 정책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고 5년간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선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 그로 인해서 탄소 중립이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중국은 반대해 왔습니다만 최종 결정이 나면서 유럽연합에 대해서 중국 상무가 나서서 또는 외국 대표가 나서서 유럽의 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해서는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고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상당히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지금 짚어볼 수 있는 것들은 보복 관세가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출되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돼지고기 유제품 등 이 상당히 많은 이 식제품들을 수입해 오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반응도 상당히 우려되는 가능성이 높죠.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상당히 무섭죠.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중국 시장에 그만큼 많은 제품을 판매해온 글로벌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불매운동에 거론된다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이 전 세계 판매 생산의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애플은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있지만은 그 애플뿐만 아니죠. 여러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들의 전기차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넓혀왔습니다. 시장 진출을 넓혀왔고 판매는 물론이고 현재 공장을 짓는 걸 통해서 타개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그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서구 업체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스마트카에 많은 비중을 둔 중국 차들의 차 만들기가 유럽 차들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걸 배경으로 중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에 우려를 느낀 유럽연합이 이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내줄 것인지 또 역효과는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짚어볼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규모, 이게 자동차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 중국 시장의 신차 판매는 3,009만 대였습니다. 수출은 491만 대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은 4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번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시장 조사 회사, 투자은행들이 이 4천만 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는 중국이 글로벌 회사들의 중국 진출할 때 50대 50 투자를 폐기한 2018년 이후로 첫 번째로 100% 투자해서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하이 공장은 현 시점에서 생산 용량은 95만 대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판매되고 해외로 수출도 합니다만 모델 3와 모델 Y만으로 이 정도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는 중국의 ESS 공장을 더 늘리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보조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논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조금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1년에 한 번씩 쓰는 칼럼에가 과연 전기차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2030년까지 80%, 35년까지 100% 전기차 전환한다는 건데 이번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유럽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특히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모든 산업에서 강한 규제는 여러 가지 발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규제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적도 물론 있겠지만요.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 가장 강한 규제는 1972년에 미국에서 제기됐던 머스키법입니다. 그때 그 머스키법은 가솔린차 금지법, 내연기관차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누구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다가 해결했고, 그 이후로 가솔린차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지금 전기차 문제는 가격 문제가 더 크죠. 기술 문제보다는 가격 문제가 크고 안전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논리가 성공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중국 시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원천이죠. 근데 우리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보조금 때문에 판매를 늘린다. 우리나라도 보조금 주고 미국도 보조금 줍니다. 유럽도 보조금 줍니다.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냐 따져야 돼.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럽에 수출되기 전에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회사에게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것은 세계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은 반대편에서 보는 입장이고 어쩐지 시장을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시장 상황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이 이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또는 미국이 지난달부터 실효하게 된 100% 관세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은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로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이미 중국 시장에 많이 따라왔고 특허 분야에서 특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중국을 알아야 중국을 이긴다는 내용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냥 무작정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들이 무엇에 힘을 쓰고 있고 어떤 분야에 그들의 기술력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2004년 중국이 제조 강국 2025라는 걸 발표했을 때 영어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였죠. 그걸 발표했을 때 중국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들이 할 일,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중국 정부는 그들이 미래 전략을 발표할 때 무엇을 하겠다라고는 발표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동안 느꼈던 것을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했던 것을 다른 서구 국가들이 그에 대응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고 그 중국 중국이 개발을 하더라도 또는 그것을 성공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미국이라고 생각하죠. 배터리는 물론 아니겠지만 배터리는 중국이 앞섰다고 생각하지만 더불어서 지금 서구 시장만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하고 당장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도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이 이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어떤 시장 변화를 낼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작년에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조사한다고 발표했을 이후에 4달간 5달간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증가했고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런 정책과는 달리 그들만의 지갑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만의 지갑의 가능성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최영세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